자, 집중. 빨리 하고 쉬자. 시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빨리 하고 쉬게. 첫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이 페이지 질문. 이 페이지 도와주세요 하는 문제 없어? 삼 페이지 질문. 11번이요. 11번 가볼게. 11번을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물론 기본적인 조건제수법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제수법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고 판단하면 돼. 11번 시작합니다. 집합 A 일단 원소 나올 거 바꾸면 원소 누구지? 1, 3, 9. 이때 우리 교재에도 있었어. PA라는 녀석이 뭐지? P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라는 뜻인가? 뭘까? 궁금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결국엔 집합이었나 봐요. PA라는 것도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가 large X랍니다. 그리고 그 large X는 누구냐? A의 이거 뭐라 했지? 집합.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란데 이거 부분집합 몇 개 나와야 돼? 8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갈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부분집합 원소 계수 적은 것부터 공집합 1만 데리고 있는 2만 데리고 있는 3만 데리고 있는 1, 2 데리고 있는 1, 3 데리고 있는 2, 3 데리고 있는 그리고 1, 2, 3을 모두 데리고 있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지금 이런 뜻이야. 그럼 지금 지난번에 교시하면서도 이거 이해 못하지 않았을 텐데 또 나오니까 또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럼 질문. 그렇게 만들어진 PA를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 집합 원소 몇 개죠? 8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개 256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2가 아니라 9 아니겠어요? 어디가? 원소 어? PA의 원소가 2가 아니라 9가 들어가는 거예요? 9의 8제곱? 아니 그냥 원소의 개수 말고요. 원소 하나하나마다 2가 아니라 9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139인데 난 1, 2, 3 가져가고 있네. 알았으면 다시 고칠 수 있잖아. 어쨌든 8개는 맞잖아. 선생님 왜 갑자기 머릿속에 139가 지워지고 1, 2, 3으로 가고 있었을까? 아직 넘기지 말아봐. 3페이지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문제.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야 본인 실력 개발에 도움되는 거야. 소극적으로 하지 마. 3페이지 질문 더 없어? 좋아. 그럼 4페이지 도와주세요. 뭐 있는데? 15번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집합 AB가 있고 이때 애교 B여에다가 한 번 더 합 B를 한 녀석이 B가 나온다네. 됐니 얘들아? 그럼 갑시다. 얘 누구 말하는 거지? 순수 A 말하는 거 맞아? 맞지? 순수 A에다가 B를 합하래. 순수 A에다가 B를 합하래. 뭐 나와야 돼? 해볼까? 애교 비교가 어디라고? 순수히 말하는 거 맞아? 네. 그 다음 거기다 누구를 합하래? B를 합하래. 그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어? A합 B가 나와. 그래 이거 확인해보니까 A합 B가 나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A합 B가 이 문제에 의하면 누구랑 같아야 되는데? B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A합 B가 B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시켜져야 되죠?
B가 바깥. B가 바깥에. 그러니까 A가 K. B에 속한다는 걸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걸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B와 같으려면 A가 B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돼. 그래야 A와 B가 B랑 같아지게 되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다현이 말처럼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일 때만 이게 지켜진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거부터 문제를 푸는 거야. 15번.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럼 얘들아, 그냥 그림으로 한 김에 끝까지 그림으로 가자. 갈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합일 때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옳은 거 찾는 거야. 1번. 애교 B는 공집합이다. A랑 B 겹치면 뭐 나오죠? A랑 B 겹치면 뭐 나와? A. 근데 그걸 공집합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걸 보니 1번은 틀렸네요. A합 B는 A다. A랑 B 합하면 뭐 나와야 되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A는 B에 포함된다. 맞아. 3번이 정답이었나봐. 나머지도 갈게. 4번.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해볼까? B의 여집합이 여기거든, 얘들아. 여기가 B의 여집합이야. 선생님이 지금 비금 치고 있는 부분이 B의 여집합인데 여기에 지금 A가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 비금치 부분에 지금 도대체 A가 어디 있는데? 비금치 부분에는 A가 하나도 없어. 아예 포함이 1도 안 돼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B차 A는 B가 나온다. B차에 뭐 나와야 돼? 여기서 B차에 어떤 모양 나와야 되죠? B차 A가 순수 비말하는 거 맞아? 그럼 B 중에 A랑 겹친 걸 제외할 거니까 이 조건에서의 B차 집합 A는 여기 도넛 모양으로 이게 정답이 됐어야 되는 것 같아. 5번 보기에서는. 근데 이걸 왜 B라고 말해? B는 이 전체가 B잖아.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었던 거겠죠. 3번이 정답, 유일하게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4페이지 질문 더. 4페이지 넘겨보자. 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8번. 18번 먼저 해보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18번도 어떻게 하지? 그림놀이 좀 할까? 18번도 그림놀이 하는 게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간단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으로 보기는 편할 것 같으니까 전체 집합에는 1, 2, 3, 4, 여기에 1, 2, 3, 4, 5, 6 들어가야 되고 집합이 A하고 B밖에 없는 거지. 만들자.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어. 계속 챙겨볼게. 애교 B가 6이다. 여기 6 들어가면 되겠네요. B차 A가 4다. 순수 B에는 4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네. 자, 마지막 A합 B. A합 B면 얘들아 여기야. 선생님 손으로 하자. 이게 A합 B인데 그 A 합집합 B의 연습하면 이 바깥쪽 말하는 거야. 바깥쪽에 누가 들어간대? 1과 3이 들어간대. 전체 집합원수 누구부터 누구까지 들어갔지? 1, 2, 3, 4, 5, 6. 1, 2 없네? 2 그럼 여기 써야 되는 거네. 2하고 지금 나머지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6밖에 없다. 여기는 4밖에 없대. 여기는 2라고 3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부족한 선수들은 순수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하고 또 누구 있니? 5도 있겠네. 그럼 다 채워 넣은 거 맞아? 지금 18번에서 원하는 벤저 그림은 이런 모양이었던 것이었을 거고 이때 집합 A의 뭐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그럼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거 몇 번? 3번. 그러니까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그 8개 중에 진이란 말이 붙으면 자기 자신의 모양을 빼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몇 개? 7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다시 2와 5와 6을 가지고 부분집합에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총 8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8개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집합이 2, 5, 6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일 거라고. 진이라는 말은 그때는 못 쓰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양과 같을 부분집합 한 개를 빼야지만 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또 질문? 19번 가볼까?
다음을 만족한데 이거 뭐하지? 그림 도움 좀 받을까 이것도? 그림 도움 좀 받지 뭐. 19번 보세요. A가 1, 2, 4, 5, 7. 전체 집합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이거 전체 집합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너라 생각하고 표현해 두지 뭐. 여기 전체 집합 A 어소 몇 개 들어가야 돼? 5개. 근데 얘들아 여기가 이것만으로 아직 표현을 못하는 근거가 있지. A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영역이 존재해. 근데 어디에 1, 2, 4, 5, 7이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냥 기억만 하자. 1, 2, 4, 5, 7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니?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누구랑 누구를 합집합해 놓은 게 순수 A와 순수 B 쪽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1, 3, 4, 6, 7이 들어가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제 가하고 나를 종합해볼까? 말로 할게. 가에는 A에는 1, 2, 4, 5, 7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를 보니까 순수 A 쪽과 순수 B 쪽에는 1, 3, 4, 6, 7이 들어간대. 그럼 그 둘의 겹친 원소 누구누구 있어? 1, 4, 7. 1, 4, 7은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는 원소였던 거야?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봐. 선생님 한 10초 정도 시간 줄게. A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랑 순수 A와 순수 B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둘의 겹친 원소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럼 나부터 할까? 순수 A와 순수 B 쪽에 1, 4, 7 말고 또 누가 들어가 있어? 3, 6. 그럼 3, 6은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되니? 순수 B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A 원소 1, 4, 7 말고 또 뭐 있었지? 2호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교집합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 좋게 표현하면 추리 그냥 좀 없이 표현하면 짜맞추기 놀이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모든 B의 모든 원소 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7 더하기 9니까 16이 정답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정답 16 맞았니? 오케이. 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번 17번 같이 가보자. 집중. 아까 산만한 느낌 들어 지금. 좀만 집중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바꿔야 돼. 끊어졌네. 바꿨더니 응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전화 받게 해줘야지. 갑시다.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얘들아 일단 하나 체크했네. A, B는 U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은 절대 아니에요. 공집합 아니라는 거 기억해도 이때 A랑 누구를 합쳤더니 A랑 누구를 합집합했더니 B의 여집합을 합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전체 집합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그럼 해볼게. 그림놀이도 해봐. 아니 아무런 걸 모를 때는 당연히 A, B는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는 상황이야. 봐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놓고 해볼게. 누구랑 누구를 합하라고? A랑 B의 여집합을 합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들아 A 체크 끝났어. 이제 B의 여집합을 체크할게. B의 여집합이면 B의 바깥쪽이니까 자, B의 여집합도 체크 끝났습니다. A 하얀색과 B의 여집합 노란색을 합집합할 거니까 겹친 거 찾는 거야? 전체를 정답으로 말하는 거야? 전체를.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하얀 거랑 노란 거 다 합쳐서 여기가 지금 정답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이상하잖아. 지금 눈으로 보기에 이거 전체 집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선 전체 집합이 되게 달래. 전체 집합이 되려면 어디가 사라져야 돼? 어디가 사라져야 됩니까? 여기 순수 B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모양은 순수 B가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결론은 어떻게 지어? 여기에서
순수 B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나 보나. 그냥 요것만 B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순수 B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될 수 없는데 그걸 전체 집합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 순수 B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선생님도 이거 한 번에 못 알아봐. 확인해 봐야 돼. 지금 방금 지웠던 내용처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지. 해볼까? A와 B의 바깥쪽, B의 바깥쪽이면 여기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이해가 돼. 아, 이렇게 하면 진짜 합한 결과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구나.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 전에 이게 만족되려면 내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B가 무조건 A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지만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였구나.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죠. 어떤 상황? A 안에 B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 때만 가능해. 뭐가 가능해? 이게 가능해. 그럼 또 객관식 해보자. A하고 서로소인 거. 서로소가 뭐였지? 집합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맞아? 겹친 원소가 없는 것들. 누구랑 서로소? A와 서로소. A와 서로소 찾는 거야. 그럼 얘들아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A랑 겹친 게 나타나지 않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1번 B의 여집합. 선생님 손 따라와. 여기가 B의 여집합인 거 맞니? 그거 A랑 겹친 거 있어 없어? 있어. 겹친 거 여기가 겹친 거 같은데 여기가? 그럼 서로소 아니겠네. 2번 애착이. 애착이면 순수 A 말하는 거니? 어? 순수 A면 여기 말하는 거 맞아? 이거 A랑 겹친 거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 A랑 순수 A랑 이만큼이 또 겹쳤잖아. 그럼 2번도 아니겠네요. 3번 그거 차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3번 보기 차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B차집합 A를 말하는 겁니다. B차집합 A 된다 그러면서 B차집합 A 뭐라고 판단해야 되지? 순수비가 그러니까 뭐냐고. 서로 아니 이거의 결론이 뭐냐고요. 이 벤데그램 보고 푸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벤데그램을 보면서 B차집합 A 대답해봐. 뭐야? 순수비가 없잖아요. B 전체가 A랑 겹쳐있는 거 맞아? 분명히 이건 순수비를 말하는 거야. B 중에 A랑 겹치지 않은 걸 대답하는 거라고. 그런데 B 중에 A랑 겹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뭔데? 공집합이야. 그럼 문제가 뭐였지? 얘와 서로소 관계 있는 보기를 찾는 거거든. A랑 공집합은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 맞잖아. 겹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겹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4번, 5번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봐. 4번, 5번에서 말하는 부분이 A랑 겹쳤을 거야.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었던 걸 거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어떤 차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 나오는 그림에 대해서는 대답을 바로바로 못하네. 아니 이렇게 생긴 건 대답을 잘하고 왜 이렇게 생긴 건 대답을 머뭇거리는 건데? A만 갖고 있는 건 대답하는 거잖아. 그럼 A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애차비를 물어보면 공집합이라고 대답 당연히 빨리 해줘야지. 왜 일반적인 벤데그램에서만 대답을 하는 건데.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몇 번? 23번 가볼게. 이것도 그림 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0개. A의 개수 몇 개?
A의 개수 몇 개래? 18개. B의 개수는 몇 개? 24개. 이때 질문. 어디에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문제?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 얘들아, 여기 바로 N, A, 교집합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상황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이게 최대일 때를, 최대라는 건 뭐지? 겹친 게? 겹친 게?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많아진다는 건 두 집합이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그런 것들을 꼭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지만 찾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도 했잖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해야지. 최대일 때는 어떤 벤다그램이 되면 되느냐. 제일 많이 겹치게 하고 싶으면 이게 붙으면 돼. 붙다 누가 누구 안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지? A가 B 안으로 쏙 들어가면 겹친 게 가장 많아지죠. 몇 개까지 많아질 수 있는 거지? 18개까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18개. A 교집합 B가 여기잖아 지금. 이게 제일 많은 순간이야. 맞아? 그럼 이제 최소일 때를 가보자. 최소일 때는 둘이 붙어야 돼?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지 점점 저기가 얇아지는 거 아니야? 벌어지고 제일 우리가 적극적이란 말 어울리지 않네. 가장 최소가 되는 순간으로 벌리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어? 원래는 그냥 완전히 서로소가 되도록 벌려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좋은 상황 아니야? A 18개와 B의 원소 24개가 아예 겹친 게 1도 없는 상태면 최소는 몇 개까지 가능해? 0개까지 가능해. 근데 이게 오류가 있어. 무슨 오류가 생겼어?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개수가 3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를 벌리고 싶다고 해서 이걸 적게 만들고 싶다 해서 완전히 서로 찢어버렸더니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42. 30개 중에서만 놀라고 하지 않았나? 이 전체는 3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42개의 원소가 따로따로 놀고 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뭐 해야 된다? 겹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가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붙어 있어야 된다. 조금은 붙어 있어야 된다. 됐니? 그럼 이때 여기가 어쨌든 간에 최소 몇 개는 들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0. 그럼 두 개 더하기 아까 몇 개라고 했어? 42. 42에서 교집합 몇 개가 돼야 30이 되는 건데 42. 10인가? 여기가 12가 돼야,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12가 돼야 정확하게 30개의 원소를 가지고 내가 찢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찢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아? 다시 선생님 봐봐. 이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너무 여유가 넘쳤으면 누가 뭐래도 이게 정답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0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논리적이지 못하잖아. 내가 찢어낸 모양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제일 서로소 관계까지 벌리고 싶은 건 알겠지만 지금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로소 관계까지 벌릴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기는 붙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붙은 걸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최대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붙게 하는 건 상관없어. 붙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30개. 그럼 이거 붙이면 여기 24개밖에 없는 건데요. 나머지 6개는요? 나머지 6개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거니까. 맞아? 벌릴 때가 문제. 벌릴 때가.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줄게. 들어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아까는 이렇게 말했지. 교집합이 많아지려면 두 집합이 모여야 된다고 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적어지려면 두 집합이 벌어져야 된다고 했어. 맞습니까? 필기 이거 좀 해줄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 해주려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많아져야 둘이 붙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일 때를 구하고 싶지? 최소일 때는 반대로 여기가 최소가 돼야 돼. 여기가 적어져야 여기가 많아지는 거야. 생각해봐.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둘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모이면 모일수록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지? 두 집합이 붙으면 붙을수록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줄어드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디가 많아지게 돼 있어? 바깥쪽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 다음 생각해봐. 내가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최소로 구하고 싶으면 이걸 벌려야 되잖아. 최대로 벌려야 돼. 그럼 얘들아, 두 집합이 벌어진다는 건 그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뜻? 많아진다는 뜻. 그럼 똑같은 얘기 할게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합집합의 바깥쪽에 빠져있는 이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교집합이 최대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바깥쪽 비어있는 부분이 최대가 되도록 해주면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최소로 해주고 싶으면 바깥쪽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남아있는 이 바깥쪽 찌꺼기의 원소의 개수가 적어지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최대 최소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래. 조금 충분히 좀 쉴까? 힘들었을 텐데. 일단 조금 이따 수업 끝나면 숙제 내겠지만 토요일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거 고쳐오는 거. 토요일날도 여러분들 클리닉 끝나면 선생님이 잠깐 들어올게. 교재 확인도 하고 숙제도 체크 좀 하고. 이거 어떻게 해? 써야 되는데. 써야겠다. 자,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정우 영재가 뭐지? 3과 거짓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 그치? 한비야 조건이 뭐야? 상이랑 거짓이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변수의 값을 따르는 거지? 그럼 그때 뭐야? 진리집합은 뭐지? 어떤 원소가 참이 되게 어떤 원소가 참되게는 무슨 말이야?
원소가 참여된다는 어떤 거죠. 조건이 어떤- 참되게 하는 그렇지. 원소. 그렇지. 방금 환비가 말했던 조건이라는 건 참 것이 불분명해. 그때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답들만 원소 무한원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아야. 부정이라는 건 뭐야? 부정이라는 건 좀 질문 이상한가? 부정을 만드는 방법. 뭐뭐이다를 아니다로, 그지? 그래서 서술어를 바꿔주는 거, 전환해주는 걸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라서 다 같이 이다로 끝나는 조건이나 명제는 부정을 취할 때 아니다로, 아니다로 끝나는 명제나 조건에 부정을 취할 때는 이다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부정을 채원아 이거 읽는 방법 아는 대로 다 말해봐. P가 아니다. 또 P가 아니다. 맞지? 또 거짓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P의 부정. 다시 칠판 얘들아 읽는 방법 P가 아니다 또는 P의 부정 또는 not P라고 읽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게 부정을 말하는 방법이고, 시온아 또는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 어? 뭐라고? 뭐 이거라고 말하기 또 어렵지. 신박하네. 그리고 그지? 그 이고도 잘못된 건 아니지? 그리고 이고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으로 바꿔주면 된다. 재윤아 또는을 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면 무슨 집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또는을 집합의 연산으로 합집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를 집합의 연산으로 바꾼다면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럼 주성아 조건 P의 진리집합, 얘를 참이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다시 읽어볼래? 이거 뭐라 읽어? 나피 또는 P의 부정 또는 P가 아니다.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누가 된다? P의 여집합이 된다. 좋아요. 그 다음 민재야. 지금부터 같이 하긴 할 건데, 명제를 구성하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예외 없이. 이 세상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명제는 항상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건데, 민재야, 이때 사용되는 P하고 Q를 뭐라 불러? P가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사용되는 P, 결론에 사용되는 Q가 사실은 누구야? 이게 명제고, 명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PQ를 뭘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이 조건이야. 조건 두 개를 가지고 가정 쪽 하나, 결론 쪽 하나로 구성시켜서 만들어낸 걸 명제라 부른다. 그니 이때 오늘 명제 배우는 것 중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내가 보고 있는 이 명제, 이거 명제 맞아. 명제라 함은 아까 정의가 말했나? 참과 거짓이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녀석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 맞아. 어떻게 정해져 있어? 어떨 땐 참으로 정해져 있는 명제일 것이고, 어떨 때는 거짓으로 정해져 있는 명제일 텐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수많은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 가정 쪽 조건의 진리집합과 결론 쪽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면 그 명제는 참, 이거라면 거짓. 해볼까?
이따 문제 풀면서 훨씬 더 좋은 명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미나 이 명제 참 거짓. 왜 거짓이지? x가 3 뭐가 3이 아니야? 3거짓 확인하는 법이 이거라고 했어. 그럼 밤이랑 같이 할게. 이게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잖아. 그럼 아미나 이거의 진리집합이 뭔데?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누구야? 3이잖아. 맞아. x에 3이 들어갈 때만 3이잖아.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누구야? 천천히. 응? 이거 꼭 근해공 조리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거 같은데? 어. 3이랑. 그럼 진리집합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진리집합에 들어갈 원소 누구? 3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아미나 계속 가. 포함관계 성립돼 안 돼? 어? 성립되면 참이야 거기서.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이 명제는 참이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해볼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있어. 참일까 어딨을까? 나이랑 또 같이 가볼게. 쉬운 문제 아니야. 나이가 한번 여기 진리집합 좀 한번 그려볼래? 여기 진리집합 누구지? 네? 이 녀석의 진리집합. 2요. 응? 2 아닌 거. 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지. 누구 빼고? 2 빼고. 2 빼고 다 들어있어. 2만 아니면 다 원소가 될 수 있는 녀석.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4. 응? 누구 빼고? 마이너스 4가 있어.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마이너스 4하고 2 빼고. 그럼 이제 진리집합 구했으니까 다현이가 저 중에 누가 맞는지만 판단하면 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요. 다시.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생각해봐. 위에 맞는데. 위에 맞아? 같이 하자, 다현아. 여기 실수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실수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는 2가 빠져있고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 4가 빠져있어.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게 맞냐 아니냐? 아, 아니에요. 아니지. 마이너스 4.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만 빼고 다 있다며?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거든.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자, 이 정도 이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명제 참것을 찾는 방법을 오늘부터 배웠으니까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어떤 명제가 참인지 어떤 명제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려워. 왜 어려워? 이런 거 가지고 아까 저녁 먹기 전에 했던 말 있나? 명제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방법은 알고 있지만 집합을 만들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 일부러 한번 어려운 문제도 한번 내봤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볼까? 얘기할 수 있겠어? 3일과 어디죠? 거짓? 왜 거짓이라 생각해? 혹시 이거의 진리집합은 한번 생각해봤어? 진리집합 누굴까? 이걸 참이 되게 해주는 정답.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을 만들고 싶을 때 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정답은 누구지? 둘 다 0이야. 맞아. 여기에는 0,0이라는 정답만 원소만 있는 집합이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거예요. 그럼 민기 한 번 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누구야? 둘 다 0인 것도 있고. 자, 이것도 잘 들어봐. 선생님 지금 이 문제 내면서 XY에 들어갈 숫자가 실수라는 말 한 적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복소수라는 확장된 영역까지 배웠으니까 누구도 집어넣는 게 가능해? 허수. 그러면 제곱끼리 더해서 0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것도 있지. x에 1, y에 i 집어넣어도 1의 제곱이 1일 거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0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정답은 얘밖에 없지만 이 녀석을 만족하는 xy의 수소상은 무궁무진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가정 쪽의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결론 쪽에 들어있는 진리집합의 원소에 다 있다는 거잖아.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명제는 참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랑 지금 중요한 거 배웠지?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배웠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거 끝이야. 더 이상 선생님이 알려줄 이유도 없어. 저걸로 문제 푸는 거야. 이제 선생님하고 진절머리 나도록 연습할 거는 저런 참 거짓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집합을 깔끔하게 찾아내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결국 계속 집합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 집합에 대한 해결이 끝나야 명제의 참 거짓도 해석이 가능해질 테니까.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지 뭐. 선생님 좀 시간 줄 테니까 참 거짓도 말하겠지만 진리집합도 한번 잘 찾아봐. 가정 쪽 조건과 결론 쪽 조건의 진리집합 찾아봐. 그걸 물어볼 거야. 825번부터 114페이지 825번부터 828번까지 시작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쉬운 명제가 있는가 하면 그런 명제만 나오면은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명제 문제들은, 시험 문제들은 눈으로 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
진리집합 만드는 능력 필요하다고. 그 명제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진리집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 처음부터 연습하는 거니까 딱딱딱딱딱 끊어서 세부적으로 갑시다. 유빈이랑 해볼게. 825번. 가정적 조건 뭐라 적혀있어? x가 마이너스 1인 게 가정 쪽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 결론 쪽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은 절대값 x가 1. 이렇게 명제는 집중. 명제라는 건 항상 조건 두 개를 가지고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만들게 됩니다. 됐니? 항상 모든 명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끝나진 않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쉬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이다. 이것도 명제인데 거기에 뭐뭐이면이란 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가정과 결론에 반드시 뭐가? 조건들이 사용이 된다. 그럼 유빈아 마무리 짓자. 가정 쪽 진리집합의 원소는 누구? 마이너스 1. 맞아. 다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이거야. 유빈아. 결론 쪽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아닌데? 절대값 x가 1이 되게 해주는 x가 뭐 있지? 1하고? 맞아. 결론 쪽 진리집합은 이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연습하자. 이런 연습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할까봐. 이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학생들이 됐을 때 명제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함이 성립되네.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 그래서 825번은 참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윤지야. 826번. 가정 쪽 진리집합의 원소 좀 말해줄래? 2, 3, 5, 7, 몇 개만 더? 11, 13, 한 개만 더? 17, 맞아. 이게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윤지 한 번 더. 결론 쪽 조건의 진리집합 좀 불러줄래? 1, 3, 5, 7, 9. 자, 그럼 마무리 짓자, 윤지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누구 때문에? 저기 이 막으려면 이 하나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라 말해주면 됩니다. 됐니? 자, 이번엔 포함이랑 할게. 아, 포함이 쉬운 거 걸려들었네. 가정 쪽 진리집합 불러줘. 죽여버릴까? 뭐? 가정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 뭐라 적혀있어? 누구예요? 8의 양의함수 뭔데? 8, 4. 독특하네. 1, 2, 4, 8이 아니고 8, 4, 2, 1이라네. 포함 한 번 더. 결론 쪽 조건의 진리집합 불러줄래? 응? 8, 16. 자, 진리집합 찾았어 우리? 다 같이. 포함아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그래서 참이라 불러주면 되겠어요. 828번은 종효가. 이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소날법 가능해 불가능해? 원소날법 불가능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얘기할 수 있어. 가정 쪽
진리집합을 조건지집합으로 표현한다면 x 바 x는 1보다 큰 집합. 지금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 다들 인정할 수 있겠어? 네. 원소가 딱딱딱딱 몇 개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한집합이야. 근데 무한집합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연수를 나열한다거나 정수를 나열하는 것 정도라면 몇 개만 적어주고 규칙성을 의미하는 점점점 찍어주면 끝날 텐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 결론 쪽 조건식으로 표현해봐. x 바 x는 2보다 다음 중요가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요. 아래 거 맞아? 예. 좋아 맞지. 해볼까? 가정 쪽 파란색, 결론 쪽 빨간색으로 할게. 그럼 파란색은 1보다 큰 거, 빨간색은 2보다 큰 거. 지금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빨간색이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빨간색이 파란색한테 포함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거짓이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됐니? 자 그럼 그 다음 파트 넘어가자. 아까 그리고와 또는이 서로가 서로의 부정관계라고 얘기했던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명제 파트에서 하나 더 부정의 관계에 있는 단어 2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과 어떤입니다. 모든과 어떤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이제부터 명제를 볼 건데 그 명제에 모든과 어떤이 사용되고 있는 명제를 이제 구경을 할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모든이 사용되어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모든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데리고 있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성립이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해볼까?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대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모든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될 뻔했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 명제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될 때만 참이라는 뜻이야. 맞아? 아니? 그럼 반대로 어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뭐지? 다여야 되나? 일부만 돼도 되는 건가? 일부만 돼도 되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 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전부 다 아니잖아. 유일하게 나밖에 아니거든. 근데 그 한 명만 되더라도 이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어떤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것조차도 거짓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해보자. 어떤을 썼는데도 잘못 거짓이 되는 경우를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로 비교해볼까? 이 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70대이다. 선생님 나이 뭐 오바 보이는 거 아니지?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참이 되겠지만 그 하나조차도 없다면 어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명제도 거짓이 된다는 얘기. 됐나? 다시 모든이 사용됐을 때 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돼야 돼. 다. 그래야 참이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발견되는 순간 틀린 거죠. 어떤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 명제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이라도 성립되는 게 참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모든과 어떤의 의미 구분할 수 있겠어? 이때 하나만 외우자 우리. 그 모든과 어떤이 서로가 서로의 부정관계에 있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럼 해볼까?
이제 고등학생 자격이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 이때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하는. 됐니? 부정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지? 서술어를 이다를 아니다로, 아니다를 이다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말해주면 돼. 근데 생각을 해봐.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 있는 명제는 한 명의 고등학생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학에 간다는 게 명제로 주어진 거 맞아?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해달래. 그럼 모두 다 대학에 간다의 부정이 전부 다 대학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던가? 아니라고 그랬어. 맞아? 모두 간다의 부정은 모두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지 않는 고등학생이 몇 명만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전부 다 가야 되는 것의 부정은 전부 다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의 부정은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무슨 말?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가 저 명제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의 부정이 뭐라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럼 얘들아, 이것도 사실 부정의 의미대로 말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 이걸 좀 우리 평소 대화하는 어떤 일상 대화할 때 쓰는 말처럼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까? 대학에 안 가는 고등학생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대학에 가지 않는 고등학생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굳이 막 어떤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나? 선생님 좀 어색한데? 이게 답을 찾을 때도 객관식 답 중에 이런 답이 있는가 하면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뭔가 다른 표현의 문장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유동성 있게 이런 표현이라던가 다른 표현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2개 있습니다. 명제를 만드는 방법. 가정 2개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네. 조건 2개 가지고 가정 쪽과 결론 쪽에 배치해서 명제를 만든다. 됐니? 그럼 그게 명제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명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참이던가 거짓이던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물어본다.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봐. 근데 그 명제가 좀 어려워. 그럼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가정 쪽과 결론 쪽에 뭐부터 구해놔? 진리집합부터 찾아. 그 진리집합 찾는 게 힘들어. 지금 잘 안 될 거야 다들. 연습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연습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진리집합을 찾고 난 뒤에 포함관계가 이거냐에 따라서 참인 명제인지 거짓 명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게 모든과 어떤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수학에서도 바꾸지 않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과 어떤의 의미를 그대로 지금 옮겨 쓰는 건데 그 둘의 관계가 부정관계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중인 거죠. 829번부터 834번까지 빨리 마무리해봐. 그럼 우리 부정에 대한 건 다 끝난 거거든. 부정은 일단 서술로 바꿔주기. 근데 그 부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나 문장 어딘가에 그리고 또는 모든 어떤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서술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의 부정 역할을 해주는 단어로 전환해주는 것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주자는 얘기. 또는이 있다면 그리고로, 그리고 있다면 또는으로, 모든이 있다면 어떤으로, 어떤이 있다면 모든으로. 그리고 말했듯이 그리고 또는 모든 어떤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표현하고 또는 식을 표현했을 때 그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닐 수 있단 말이지.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좀 부드러운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 한 거예요.
전체 집합 1, 2, 3, 4, 5로 제한되어 있어. 시작해보자. 정무가 829번 참 거지? 참.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맞아.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모든 x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있는 거 맞아. 1부터 5까지 있어. 안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참. 한비야 830번? 거짓. 왜 거짓이야? 제곱은 아, 짝수야? 아니에요. 짝수가 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걸 하필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그럼 한비야, 거짓되게 해주는 원수 x는 누가 오르고? 2하고 4 때문에 안 됐던 거야. 2하고 4만 없었으면 이것도 다 될 뻔했는데. 그래서 거짓이 맞아. 뭐야? 831번? 3이죠. 어떤 x에 넣을 수 있는 수가 1, 2, 3, 4, 5거든? 근데 어떤 x는 5가 같대. 1, 2, 3, 4는 아니지만 5는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단어는 하나만이라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3이다. 그래서 831번 3. 승아야 832번 3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지. 이것도 어떤, 얘들아 집중. 어떤이기 때문에 하나만 되는 게 있었어도 되는 거 맞나? 근데 그 하나가 있어 없어? 아쉽게도 그 하나가 없습니다. 전체 집합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가 1, 2, 3, 4, 5 모두 다 무슨 몇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정말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채원이 833번 했니? 그럼 채원이랑 같이 할게. 부정부터 한번 말해줄래, 채원아? 모든 자연수. 모든 부정만 할 때 모든이 있으면 바꿔주라고 했는데 어떤 자연수? 어떤이라고 했어? 왜 나는 모든으로 들었어? 선생님 미안해. 다시 뭐라고?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다가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어색한 말이 어딨어. 0보다 크다의 부정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그렇지, 그렇게 말했어야지. 다시 정리하자. 833번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지금 부정을 취한 거야.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었지. 그렇게 만들어질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원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어떤인데? 하나만 돼도 되는 게 있으면 되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맞지? 그 하나가 없잖아 지금. 자연수 x면 1, 2, 3, 4, 5인데 이 1, 2, 3, 4, 5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말처럼 거짓이 맞는 거죠. 재훈아 834번 부정 좀 말해볼래?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참여 거짓이야? 다 돼야 되거든. 진짜 안 되는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거 거짓 돼버리거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x가 무슨 수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 실수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고. 절대 마이너스 1 나오지 않는 거 맞다고요. 얘를 계산한 결과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과는 다른 거 맞잖아. 그래서 하나도 안 되는 게 발견이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됐니 얘들아? 이렇게 명제의 참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 집합을 만드는 능력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 하나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왜? 집합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하나 더 대충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느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과 어떤의 어떤 의미라던가 모든이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의 어떤 현상, 어떤 상황하고
어떤이 사용되고 있는 명제에서의 상황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과 어떤은 서로가 서로의 부정관계에 있다는 뜻. 자, 그래서 이번에도 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P면 Q이다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지? 그 명제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적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주면 돼? P면 Q이다라는 명제. 그리고 이 녀석 참 거짓 좀 알아봐 줄래 하면 뭐하부터 하라고? 조건 P와 조건 Q에 상대되고 있는 진리집합. 조건 P와 조건 Q를 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진리집합을 열심히 찾아보고 막판에 이 녀석에 대한 특징만 성립 여부만 판단을 잘 해줄 수 있다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것인지 확인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좀 이따가 쉬고 난 뒤에 바로 또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좀 이따 할 얘기 한 번만 더 미리 말하고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이거 뭐라 부른다? 명제라 부른다. P면 Q이다라는 명제라 부른다. 아니 이때 이 명제에 이렇게 생긴 명제에 요런 이름을 갖는 명제가 있어. 얘네들도 명제예요. 이것도 명제입니다. 명제들 이름이 개 똑같아요. 여기야 이름이 여. 그리고 대우야. 됐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잘 들어.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의 역에 해당하는 명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역을 말하는 방법은 가정과 결론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의 위치를 바꿔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려고 한다면 대우도 명제인데 그 명제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방금 했던 것처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꿉니다.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취해서? 부정을 취해서 부정을 취한 상태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 만들어낸 명제를 처음에 있던 명제의 대우라 부르게 돼.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여기 이해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역이라 부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대우라 부른다는 걸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야, 어디 가? 저기는 볼 때마다 보는 게 바뀌냐? 게임하다가 축구 보다가 아까 무슨 자동차 레이스 같은 거 보는데 뭐야 좋아하는 게? 다 좋아해? 아민이 너 화났어? 왜? 그래 화났어? 아 진짜? 아니 너무 피셜이 나왔어. 왜 뭐 때문에? 아니 진짜 안 나. 갑자기 수업 빨리 한다고 하는데 무슨 빨리야? 수업 많이 하신다. 자 가자.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다뤘던 것처럼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명제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명제의 이름을 역과 대우라고 얘기를 해요. 역을 만드는 방법은 만들어진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만들어낸 명제. 대우라는 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뿐만 아니라 각 조건들을 부정을 취해서 만들어낸 명제. 이걸 대우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들어봐.
시작할까? 아까 누구까지 질문했니? 민재야. 그냥 하자. 이 명제가 참이야. 왜 참이었을까? 이 명제가 참이래.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명제는 참이야. 아니 내가 참이라고 약속할 거야. 이 명제 참인 명제 맞아. 뭐가 만족됐길래? 누가 누구의? P가 Q에. 정확히 말하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 P가 이 녀석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됐기 때문에 참인 거야. 맞아?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어. 이 명제는 참인 명제야. 그럼 물어볼게.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상황이라면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른다고 말한 근거 뭐지? 아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이 어딨어, 수학에. 좀 간만 좋은 녀석 저거. 언제 되고 언제 안 돼? 포함이 되면 3이고 포함이 안 돼요. 언제 포함이 되고 언제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냐고. 이 조건에서. P랑 Q가 완벽한 뭐냐 완전히 겹치면 자, 지금 종영이는 알고 있었던 거지. 봐봐. 지금 이 명제가 우리 참인 것으로 약속했어. 참이라고 약속했다는 건 이 명제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들 사이에 이게 성립이 되고 있었던 거.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성립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P가 Q에 일방적으로 포함을 당하고 있는 진부분집합인 경우도 있지만 이걸 만족하는 모양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 보고 집중해야 돼. 이 명제가 참이라면 왜 참이냐? 이 조건들을 참이 되게 해주는 진리집합들을 만들었을 때 그 진리집합으로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의 모습이 이거 아니면 이거였기 때문에 참이 됐던 거야. 근데 내가 역을 만들었거든.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서. 그럼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Q가 P에 뭐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근데 Q가 P에 포함되는 게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 있어. 어떤 거지? 오른쪽인 건 Q가 P에 포함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건 Q가 P에 포함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종혁이가 먼저 말을 했던 것처럼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역으로 만들어진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누가 물었다?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얘가 참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다시 말할게. 이 녀석이 참이긴 참인데 그 참인 이유가 얘 때문이라면 이건 거짓이야. 그치? 하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라면 그때는 이것도 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명제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명제의 역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배우가 볼게. 다시 볼까? 이 명제 우리 누구로 약속했다고? 참으로 약속했어. 그럼 이 명제가 참인 이유는 이거던가이기 때문이었던 거 맞나? P가 Q에 일방적으로 포함을 당하는 진부분집합이거나 아니면 P하고 Q가 완전히 같은 집합이라서 이게 성립이 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 상황 중에는
역을 거짓이 되게 해주는 상황도 있고 역을 참이 되게 해주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역이 무엇이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일 때 역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에 대해서만. 하지만 대우는 잘 봐.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 누구와? Q의 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 누구? P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알아보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들아, 선생님 Q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할게. P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먼저 위에 글부터 Q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Q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Q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P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그럼 우리 이 벤데그램 보면서 말해볼까? 빨간색이 파란색에 포함된다 안 된다? 빨간색은 파란색에, 빨간색은 파란색에 포함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니?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근데 아까 역은 상황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저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게. Q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P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도 빨간색은 파란색에 포함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우리는 외웁니다. 이제 이 벤데그램을 통한 모양이 이해가 됐다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무엇은? 대우는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역은 어떻게 된다?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다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어떻게 된다?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역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됐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반대로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상황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면 거짓인 명제의 역은 뭐가 되게?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하지만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명제로 만들어진 대우는 반드시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운명이 같은 건 명제와 누구? 대우. 됐어? 명제하고 대우는, 어떤 명제와 그 녀석의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의 그 상황이 똑같이 나타나게 돼. 됐습니까? 되니 얘들아? 그럼 아까 누구한테 했더라? 다윈한테 질문했던가? 선생님이 명제 참거짓 물어볼 때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려운 형태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지? 하나만 다시 해보자. 이거였던 거? 아까 이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는 다영이랑 같이 뭐 했냐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 물어봤더니 2 빼고 다 있다고 했었어. 여기에 이 녀석의 진리집합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2하고 마이너스 4 빼고 다 있었다고 얘기해. 처음에 약간 혼란스러워 잘못된 대답을 했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을 지었었지. 그래서 무슨 명제라고 말했었어?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명제든 조건이든 뭐가 항상 끝나는 말이 아니다 아니다로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진리집합 찾는 것도 불편해. 뭐뭐이다에 대한 진리집합 찾는 게 편하지 뭐가 아니다로 만들어진 이런 조건이나 명제의 진리집합 찾는 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명제의 참 거짓의 운명은 누구와 항상 일치한다? 대우와 일치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대우 만드는 방법은 뭐였는데? 외웠잖아 우리. 가정과 결론의 위치. 뭘 취해서? 부정을 취해서. 그럼 이게 가정으로 갈 거야. 부정. 이 녀석의 부정 뭔데?
0, 2면 맞습니까? 이 녀석의 부정 이거 맞아? 그리고 결론 가정에다 올려주고 이 녀석의 부정이 누구지? 이걸로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찾고 싶을 땐 그 명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참거짓, 진리집합 만드는 게 좀 복잡하다, 헷갈린다 싶으면 차라리 대우를 이용해서 이거 진리집합 누구? 2하고 마이너스 이거 진리집합 누구? 그럼 포함관계 1번, 2번 그래서 거짓인 거죠. 분명히 이렇게 참거짓을 증명하는 것보다 이 내용으로 참거짓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이해돼? 한 번만 더 확실하게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누가 거짓이다? 대우가 거짓이다.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없이 항상 역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 됐습니까? 자, 시간 많이 못 주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주길 부탁해. 835번부터 40번까지. 원하는 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빠르게 좀 부탁하자. 푸는 동안 귀 좀 열어놓고 들어가. 명제는 참,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가정 쪽 진리집합과 결론 쪽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면 참, 그렇지 못하다면 거짓. 오직 명제의 참 거짓은 그것만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명제들을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명제가 바로 역과 대우입니다. 역과 대우예요. 역과 대우를 만드는 방법은 약속이니까 외워주세요. 가정, 결론, 위치 바꾸면 역, 가정, 결론, 위치와 부정까지 취해서 바꾸면 대우. 이때 명제의 참, 거짓 상황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대우.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없이 따로따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어떤 녀석은 역이라는 녀석. 자, 잠깐 걸린 시간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실바 좀 보세요. 실바 보자. 왜 누구를 할까? 윤지야. 이거 진리집합 좀 보여줄래? 이거 진리집합은? 이거 말하려고 했어? 1번, 2번. 1번. 그럼 주어진 명제는 참, 거짓. 참. 근데 이 835번 문제는 역과 대우 말하고 그렇게 말한 역하고 대우의 참거짓 따지라고 했거든. 그럼 윤지를 할게. 윤지야, 저 명제 보면서 역으로 한번 말해볼래? 역 누구지? x의 제곱이 1이면 1이 아니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명제를 봐봐.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은 여기가 가정이 되고 여기가 결론이 돼. 거짓이죠. 왜? 둘이 포함되는 관계가 일치해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말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윤지야 배우 한번 말해줄래?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 대우는 참일까 거짓일까? 윤지야 이미 역하고 대우 말하기 전에 우리 주어진 명제 참고 좀 확인했거든. 그럼 대우는 당연히 대우 확인하지 마. 명제가 이미 참인 걸 알고 있는데 대우 뭐라고 확인해? 당연히 참이에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볼게. 836번은 포함이라고 할 거야. 주어진 명제가 x가 짝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x가 짝수이면 x가 4의 배수이다. 이거 진리집합 좀 말해줄래? 선생님 질문 잘 들어. 진리집합 말해달라고 그랬어. 2, 4, 6, 8 이거 진리집합? 4, 8, 12 포함관계 성립됩니까? 됩니까? 1번이야? 2번이야? 7번 보면서 포함아. 지금 호미가 말한 가정 쪽 진리집합과 결론 쪽 집합 사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됩니까?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무슨 명제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볼 것도 없이 대우 말했을 거 아니야. 그 말한 명제에다가 거짓이라고 적어주면 돼.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도 거짓이야. 역은 참이죠. 왜? 이번엔 역에서는 얘들아 이게 가정이 될 거고 이게 결론이 될 거거든.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역은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됐지만 여기에 있는 4의 배수는 죄다 짝수 맞잖아. 이거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은 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참이 맞죠? 4의 모든 배수들은 짝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 4의 배수 중에 혹시 짝수가 아닌 거 있나? 없잖아.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역하고 대우만 말해볼게. 요거 보면서 역 좀 말해봐. 역. x가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그래서 그게 참이고. 대우 한번 말해볼까?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짝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거짓이라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839번은 우리 같이 해보자. 문제 원하는 대로 해볼게. x 플러스 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 됐니? 그럼 우리 이 녀석이 역 다같이 크게 역 불러줘.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플러스 y는 0이다. 이게 여긴가 맞니?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거짓이야. 우리 이거 진리집합 몇 개 만들어 볼게. 순수성으로 말해보자. 이 말이 뭐야?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둘 중에 하나만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선생님 몇 개 말해? 너무 많아 답이. 0,0도 정답일 거고 0,1도 정답일 거고 0,5도 정답일 거고 뭐 파이 더하기 5,0도 정답. 이렇게 많아. 중요한 거 뭐? x좌표랑 y좌표 중에 x값이랑 y값 중에 하나만 뭐가 돼도 된다? 0이 돼도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0이어도 되고 하나만 0이 돼도 돼. 얘들 그럼 이거 답 좀 불러봐. 여기도 무한집합이야. 너무 많아 답이. 불러줘. 순서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원소 중에는 0,0도 있을 거고 또 1,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을 거고 실수란 말 있니 이 말? 여기 실수란 말도 없네? 그럼 우리 허수도 하자. 허수도 뭐 i, 마이너스 i도 정답일 거고 맞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의 형태를 보면서 이게 맞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뭐가 맞는데?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가 맞죠. 포함관계가 아예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서 거짓이야. 역은 거짓. 됐니? 그 다음 대우 말해볼게. 대우도 우리 집에 갈 시간 다 됐다. 더 씩씩하게 해보자. 대우 불러주세요. x는 0이 아니다. 그리고 y는 쉽게 말하면 둘 다 0이 아니면 x, y 모두 0이 아니면 말로 적어서 얘기들 할까? x, y 모두 0이 아니면 이 녀석의 부정 뭔데?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 이게 대우예요. 이게 대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적지는 아직 못하겠고 그냥 딱딱하게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싶은데요. 그럼 이거 여기에 이 말 대신 x는 0이 아니다. 그리고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걸 조금 더 편하게 바꿔서 만들어낸 문구가 저거인 것 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명제 칠판 명제의 참것이 내가 궁금한 상황에서 이렇게 죄다 막 내가 밝혀내야 되는 진리집합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다 추정이면 힘들어. 이거 증명하는 거 쉽지 않아. 근데 아까 말했지? 대우와 참거짓의 운명이 같은 게 누구라고? 원래 명제. 이거 차라리 이걸 가져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면 저거 정답 바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확인을 했어야 됐지만 이거는 해볼게. 더해서 0 되는 거. 더해서 0 되는 거. 아까 이거였니? 네. 둘 중에 하나 이상 0인 거. 이거였니? 네. 그럼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야. 여기에서는 가정이 이거고 결론이 이거야.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렇게 바꿔도 포함하기가 성립이 안 되지. 아예 집합이 내용이 달라. 요거 하나 빼놓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 다르단 말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포함도 안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P라 부르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Q라 불렀을 때 여전히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이었던 거야 거짓이었던 거야?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저기 말했던 대우도 뭐가 된다 말해야 돼?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직 뭐 갑자기 배운 거라서 지금 이제 막 배운 거라서 헷갈리겠지만 기억하자. 내가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알고 싶은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뭐 가지고 해도 된다? 대우 가지고 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숙제 체크해. 숙제 선생님이랑 안 했던 기초 문제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117페이지부터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 894번까지 (894번까지) 되니?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 몇 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그럼 토요일날 해야 되는 건 뭐지? 토요일날 숙제방서 뭐 할 거냐면 클리닉 교재만 검사하겠습니다. 클리닉 교재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 집합 끝까지 돼 있어야 돼.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뭐 하라고 했어 토요일날?
아까 시험 봤던 거 틀린 거 5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토요일까지 됐어 얘들아? 네. 아직 안 끝났어. 아 참. 지금 주는 건 이거 지금 주는 프린트는 선택이죠. 근데 왜 안 오지? 벌써 프린트가 4번째, 5번째 나가고 있는데 꾸준히 오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초기에 약속한 거 안 지켜. 본인 스스로 게을러지지 마.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해야 점수가 더 나오지. 자, 지금 나간 프린트는 선택이지만 가능하면 좀 제대로 한쪽으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러 와. 뭐 몇 명밖에 안 와. 자, 고생들 많았고 토요일날 1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민기는 학원 가기 전에 들러와. 잊어버리지 말고. 어? 초에 되지 않을까? 토요일 아침은 좀 힘들어요? 힘들어? 안녕히 계세요. 너 민기는 월요일날 됐잖아. 월요일날? 월요일날 봐. 저한테 월요일날 가서 만나고. 왜 서 있어? 민기야 집합 다 챙겨봐야 돼.